요즘같이 시장 분위기가 어려울 때 종목 선택하기 참 까다로운 것 같죠. 네. 사려는 사람이 도통 없어서 수급은 꼬이고 있고 그리고 원화 강세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시장 상황을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이슈한 뉴스 분석해보면서 힌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이슈와 뉴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종목까지 이어보는 코너 이슈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리며 유로존 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라우이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연일 쏟아지는 야당과 시민들의 비난 속에 라우이 총리의 지지율은 집권 초기보다 20% 이상 추락했습니다. BS투자증권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출생일인 16일 전후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지만 단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핵실험은 설 연휴 중 가장 우려스러운 리스크라면서도 단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뜰폰 관련주가 연일 강세입니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알뜰폰 지능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알뜰폰 지능법은 이르면 설 명절 직후 발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 뉴스. 오늘은 포스원 서명덕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네요. 경제 지표와 실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안심할 수 없는 게 정치권 이슈인 것 같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 비자금 이슈로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작은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어쨌든 유럽 증시와 미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유로존의 재정 위기라는 것이 저희 내리 속에는 트라우마처럼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다음에 작년에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재정 위기를 이제 겪었고요. 사실 이제 올 초 들어서면서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유럽 안정화 통화 기구도 마련되고 유럽의 문제가 더 이상 일면으로 부각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지만 거의 정치 스캔들이 갑자기 터지면서 전일장 같은 경우 영향을 받았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경제 지표가 미 증시나 유럽 증시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 증시는 좀 약한 모습인데요. 어쨌든 현재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유럽의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지표로서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동성이 향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로존의 정치 일단 스캔들이 단기적인 악재로 좀 그친다라는 어떤 측면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내일 이제 7일 날 ECB의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EU의 정상회담도 개최되는 만큼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주요 경제 정치 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좀 다루어질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좀 살펴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자동 삭감에 대한 연기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기한이라도 늘려서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답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이라고 아침에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래도 이전의 유럽 이슈보다는 지금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 주식 투자 지금 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 때인가 헷갈리실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미 증시나 유럽 증시만 보면 충분히 국내 증시도 펀더멘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괴리가 한 2주 정도 계속적으로 있어졌거든요. 네. 오늘도 미 증시나 유럽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 반등이 좀 약하고요. 이러한 부분 역시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선적으로는 드러난 어떤 이유이지 않을까 좀 보이는데요. 1월 중순부터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연말에서 연초까지 이어오는 매수세가 매도세로 흐름이 좀 전환되었고
2월 들어서 조금 그 매도의 강세가 좀 주춤한 듯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포지션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라든지 IT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주 같은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들이 전혀 살아나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역시나 1930포인트 선까지 어제 빠졌지만 1930포인트를 그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 강한 면모는 한번 보여졌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는 한 국내 증시 상승은 당분간은 이 추세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뭐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리적인 어떤 변수도 여전히 좀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철저히 지금 현재 장은 종목 장세 흐름으로 좀 이어간다 이렇게 좀 보일 것 같고요. 증시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은 외국인 매수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해보자면 국내 증시가 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네.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크게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종도 중요하지만 네. 종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측면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역시 실적 부분이 그러니까 3월에 실적 발표 이제 기일이 오기 때문에 역시 실적 관련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기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과 모멘텀입니다. 같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철저히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키워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지정 확정 리스크도 또 빼놓지 네. 않을 빼놓을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이 북한이 핵실험을 곧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부장님 사실 이 학습 효과가 있는지 시장에서는 그 이슈를 가지고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에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장중 3% 정도 빠지다가 한 2% 정도 하루에 갭이 있었는데 5일 만에 회복이 됐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 5월에 있었는데 2차 핵실험, 그러니까 1차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규모가 큰 핵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장중 한때 6% 정도까지 큰 폭락이 있었지만 그 하루에 다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인데요.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단발적인 영향은 없지만 심리적인 영향은 분명히 미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가 성공하면서 더욱더 핵 실험에 대한 어떤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물론 증시 하락에 대한 어떤 명분일 수 있겠지만 투자 심리가 안 그래도 좀 위축돼 있는 가운데 핵 실험 부분이 투자 심리 자체를 굉장히 또 경직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쨌든 핵실험이라는 어떤 이슈로 있어서 또 반대급부로 방산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빅텍, 스페코 같이 역시 테마성 상승들이 좀 있어지고요. 이러한 테마 상승의 종목들은 역시나 변동성도 좀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반면 그 남북 경협주라고 하죠. 이러한 네. 부분에서 남북 경협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심리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역발상적 측면에서는 좀 반대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북한이 어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때문에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9.11 테러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학습 효과 때문에 많은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낙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번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대외적인 이슈는 있겠지만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태에 좀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된다면 사실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종목들을 살 때 지수 포인트나 아니면 어느 정도 왔을 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기준 같은 거 설정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만약에 그 핵실험이 언제 지금 사실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네. 이루어져서 그날 장중에 이러한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빠진다라면 그날은 분명히 매수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지수 포인트가 언제쯤 핵실험을 해서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만 유독 많이 하락한다라면 분명히 단기적인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로 2006년도 그랬고 9년도 그랬고
길면 5일, 짧으면 하루 만에 낙폭이 만회되기 때문에 분명 단기적인 핵실험으로 인한 리스크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실험 자체가 시간이 계속 이렇게 끌다가 보면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핵실험이 오히려 일어나기 전까지의 어떤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